제어공학 뽀개기 6번째 렉처의 2번째 챕터인 컨트롤 오브젝티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어 목표라는 컨트롤 오브젝티브는 이제 내가 제어기 설계를 어떻게 할까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오브젝티브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안정도, 스테빌리티, 추적성, 트래킹, 조절성, 레귤레이션, 민감도, 센시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없어요. 그나마 좀 여기서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민감도? 근데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네, 뭔가 쉽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쉽다기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할만해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안정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테빌리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 단원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근데 사실 제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안정도입니다. 한 바퀴 두르고 갈게요. 그 정도로 안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사실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그 시스템을 컨트롤러를 붙여서 안정하게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추적성, 조절성, 민감도 다 필요 없어요. 우선 내 시스템이 터지지 않게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컨트롤러를 배우기 전부터 계속 꾸준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도는 또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바로 전달함수 R분의 Y의 모든 극점이 LHP에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전달함수는 오픈루프 시스템일 경우는 오픈루프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되겠고, 클로즈드 시스템이라면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1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수업은 다 오픈루프를 다루다가 오픈루프 시스템에는 컨트롤러를 달아도 쓸모가 없구나, 쓰레기다. 그러면은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 컨트롤러를 달아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게 이제 요 강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발음이 왜 이리 세고 말도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뭔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뭔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막 제가 헛소리 하면은 막 댓글로 열심히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도 해주시면 열심히 잘 받아먹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루프 시스템에서 한번 안정도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플랜트가 GS, 시스템의 컨트롤러가 DOL이라고 나와 있다면은 이제 오픈루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R 그리고 D 컨트롤러 그리고 플랜트 그리고 Y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겠죠? 근데 여기에 각각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좀 여기서 하나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이제 그 전체 챕터를 안 보셨다면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요 레퍼런스, 플랜트, 레스폰스는 내가 만질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컨트롤러 뿐입니다. 내가 자동차라는 플랜트, 자동차는 이제 저는 전작가인으로서 제가 절대 만들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깡통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한번 크루즈 컨트롤 해주길 바라는데 너 45km/h로 달려주길 바래. 이러면은 당연히 레스폰스는 레퍼런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45km/h로 고정이 돼요. 난 이렇게 나오길 바래 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컨트롤러를 잘 설계를 해서 이제 잘 뭔가 사람이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그리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지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 플랜트라는 거는 외부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막 뭔가 예쁜 디자인으로, 뭔가 유선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한번 사고가 나서 앞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그러면은 그 유선형 디자인이 헤쳐졌으니까 당연히 뭔가 내가 똑같은 엔진 출력을 내도 자동차가 잘 안 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플랜트는 잘 바뀝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불안정을 이제 좀 물리적인 환경에서 봤다면 요거를 좀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플랜트에 폴이 만약에 뭐 이제 뭐 불안정하게 돼서 이제 뭐 RHP의 존재해요. 근데 컨트롤러로 폴을 소거한 후에 안정하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느냐가 제 궁금증인 거죠. 근데 뭐 제가 여기에 불가능이다 라고 적었죠. 거의 판타지요, 판타지. 이거는 현실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 판타지 적어놨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 시스템이 불안해요. 그러면은 내가 컨트롤러를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뭐 트랜스퍼, 전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보면은 뭐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소거가 돼서 뭐 요렇게 돼서 내 폴이 지금 RHP에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뭐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판타지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내 플랜트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잘 바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자동차가 범퍼가 찌그러져서 폴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 컨트롤러는 지금 요거니까 내가 요거를 소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트롤러였는데 플랜트가 바뀌어버리니까 아예 소거를 못 해버리죠. 그래서 내 RHP에 폴이 하나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정하고 내가 입력 넣자마자 팡 터져서 그냥 사고 나고 와장창이 되는 거예요. 방금 또 배웠어요. 오픈루프 쓰레기다. 진짜 개별로다. 이거 어떡하지? 바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의 컨트롤러 달면 되죠.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안정한 폴을 안정하게 또 바꿀 수 있는지. 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플랜트는 뭐 이렇게 주어지고 컨트롤러는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러면은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좀 용지를 적게 사용하라고 좀 빼곡하게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한 그림도 제가 안 그리고 약간 필기할 공간이 없기는 해요. 그래도 뭔가 종이 아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페이지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주로 제가 피드백 루프다, 피드백 시스템이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다 라고 해놓고서 이런 그림을 안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그냥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라서 요 피드백에 어떠한 개인도 없고 입력이 네거티브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 형태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구하면 뭐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내 시스템의 전체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내 폴을 좌지우지해서 이제 내 시스템의 특성도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저는 이제 제 제어공학 제어공학 뽀개기에선 다루지 않았는데 루스 어레이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그 개수들을 조절을 해서 RHP의 폴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수 조정말 개꿀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거 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추적성도 중요하겠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좀 잘못 말한 게 시스템 타입 있잖아요. 이 시스템 타입이 바로 추적성에 관한 건데 좀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적성이란 뭐냐? 바로 출력, 레스폰스가 가능하면 기준 입력, 레퍼런스와 가깝게 추적할 수 있도록 내가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요거 제가 항상 말하는 제어의 정의죠. 레스폰스가 레퍼런스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제어였어요. 그래서 뭐 플랜트가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챕터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시스템 타입을 이용을 해서. 근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랜트가 안정하면 원칙적으로 컨트롤러는 플랜트의 뭐 전달 함수를 상쇄하고 원하는 전달 함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론이지 이제 현실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우선 물리적으로 컨트롤러는 제로가 폴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트랜스퍼 펑션이 이제 뭐 SN, SM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항상 차수가 m이 커야 된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조금 예습을 하셨다면 디컨트롤러 막 KDS 이런 거는 이제 사실 S 분모의 차수가 S0니까 이런 거는 현실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컨트롤러다. 또한 플랜트의 한계를 인지하고 트랜스퍼 펑션이 적절한 값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 종이 자동차에 막 제트기 엔진 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물리적인 한계도 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플랜트의 트랜스퍼 펑션은 바뀔 수 있다. 좀 예민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뒤에 챕터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지금은 좀 넘길게요. 그리고 레귤레이션, 조절성입니다. 요게 뭐냐면 외랑과 센서 노이즈의 영향을 줄여서 E 빼기 R, E는 R 빼기 Y를 작게 유지하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절성은 제가 오픈루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챕터 1에서 좀 제가 다뤘어요. 그래서 디스터번스 W와 센서 노이즈 V에 대해서 컨트롤러 DOT의 오픈루프는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레스폰스 Y에 이제 컨트롤러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레귤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서는 과연 내가 외란의 영향과 그리고 센서 노이즈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R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외란과 센서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거라서 뭐 R은 좀 따지지 않을게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에러를 구했어요. 근데 이 에러가 뭐냐면 제가 뭔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다 그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G가 아니죠. 여기에 외란이 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요게 플랜트로 들어가고 Y 뽑아줘서 여기에 센서 노이즈 들어가고 아이고 힘들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요 형태인데 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의 입력 에러를 살펴보았더니 요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 바로 이는 r 빼기 y에서 에러를 0으로 보내자. 근데 에러를 0으로 보낼 때 지금 외란과 센서 노이즈를 중심으로 보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겨요.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은 외란의 텀 0으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센서 노이즈의 텀 0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요 컨트롤러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플랜트 그리고 막 외란, 센서 노이즈, 레퍼런스 이런 거 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컨트롤러의 요 형태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요 외란과 센서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봤더니 요거를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컨트롤러의 텀을 키워야 요 외란의 전체 텀이 0으로 가겠죠. 하지만 또 V 앞에 있는 개수를 또 0으로 보내기 위해선 요 D텀이 작아야 방향이 잘못됐죠? D텀이 작아야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모순이 생겨버렸죠. 외란을 줄이려면 컨트롤러가 커야 되고 센서 노이즈를 0으로 보내려면 또 작아야 된다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배우게 돼요.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주파수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플랜트에 들어가는 외란은 보통 저주파수의 노이즈예요. 그에 반면에 센서 노이즈는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매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수의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란은 저주파수니까 이제 저주파수에서 내가 컨트롤러는 크게 만들고 그리고 고주파수에서는 이 컨트롤러를 작게 만들면 매그니튜드를 작게 만들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회로 이론이라는 거를 배웠으면은 이런 보드 플랫이라는 걸 배웠을 텐데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서 배워요. 요렇게 시스템을 만들면은 요 문제가 해결되죠. 저주파수에서는 매그니튜드 크게 키워서 요 텀을 0으로 보내버리고 고주파수에서는 매그니튜드를 작게 해서 요 텀을 0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나 클로즈드 루프 땡큐라는 교훈을 얻으면 돼요. 자, 요번 강의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고난을 줄 수 있는 민감도 센시티비티입니다. 요게 뭐냐면 플랜트가 불안정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해도 내 레스폰스가 레퍼런스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컨트롤러, 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요 민감한지, 외란에 대해 민감한지 아닌지를 저 오늘 말이 왜 이리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외란이 아니라 플랜트가 불안정해도 잘 따라가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요거를 따져볼 때 어떻게 따져볼 거냐면 막 사실 컨트롤러라는 거는 막 S에 대한 그 트랜스퍼 펑션 뭔가 형태로 막 S의 N제곱, S의 M제곱 막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 지금은 쉽게 그냥 얘가 컨스탄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컨스탄트가 10이거나 막 11이고 막 9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 플랜트 G가 10이었다고 봅시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플랜트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쉽게 변해요. 그러면은 내가 10이었던 플랜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1이 추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내 플랜트는 11이 되어 버렸네요. 근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뭔가 물리 실험 이런 거 들었을 때 오차 계산 많이 해보셨죠? 오차는 원래 찐의 막 변화량에 100 곱하면은 막 오차 퍼센테이지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 플랜트가 10인데 1이 추가가 돼서 11이 됐어요. 그때 내 시스템의 변화, U는 내가 원래 찌는 10이었지만 변화량은 1만큼 변했죠. 그래서 뭐 11 빼기 10 혹은 10분의 1에 곱하기 100 해서 10% 변했네. 내 시스템은 10% 변했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플랜트가 원래는 G였는데 요 델타 G만큼 요렇게 1만큼 변했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내 플랜트의 개인이 변했을 때 요 트랜스퍼 펑션의 개인이 얼마나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 플랜트는 지금 만약에 요런 것도 아니야. 만약에 10에서 100으로 변했어요. 근데도 내 플랜트가 변해도 결국 R부터 Y 그림을 좀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R 컨트롤러 그리고 G 플랜트 Y 라고 했을 때 내 플랜트가 10에서 100으로 변했어요. 오, 완전 난리 났네요. 근데 내가 컨트롤러를 잘만 설계를 하면은 지금 요 플랜트는 지금 얼마나 변한 거야? 내 찐이 10%고 변화율이 90이니까 쿵짝 와 900% 변했네요. 진짜 난리 났죠? 근데도 내 R분의 Y 내가 입력을 넣고 Y를 봤을 때는 변화가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냥 항상 1 넣고 1 나오는 시스템에 플랜트가 조금 엄청 변했잖아요. 그런데도 1을 넣었을 때 막 1.1만 변하게 한다던가 그런 거를 컨트롤러만 잘 설계를 해도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결과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 센시티비티도 아이고 요거 렉 먹었다. 잠시만요. 네. 어, 됐다. 네. 오픈루프에서 한번 센시티비티 살펴보고, 쓰레기다. 그러면 클로즈드 루프 써야겠네. 라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픈루프 시스템. 지금, 지금 우리가, 플랜트가 불안정한 것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외란이랑 센서 노이즈는 좀 약간 논외, 아웃 오브 관심이죠. 약간 좀 제쳐놓고 이제 플랜트의 변화에 대한 요 트랜스퍼 펑션 R분의 Y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트가 변하지 않았을 때 트랜스퍼 펑션의 개인은 요렇대요. 그러면은 내가 G에서 델타 G만큼 움직였을 때 내 트랜스퍼 펑션은 T에서 얘도 요 정도 흔들리게 되겠죠. 요 플랜트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0으로 만들게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요 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플랜트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G에서 델타 G로 변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 G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죠.
해서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나눠줍니다. 근데 웬열 요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트랜스퍼 펑션이었죠. 그러니까 플랜트가 변하기 전에 트랜스퍼 펑션. 그러면 요 텀이 내가 g에서 g 더하기 델타 g로 감에 따라서 요거 때문에 생긴 델타 t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수식이 이러니까 요게 요거 그러면 요게 요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트랜스퍼 펑션의 개인 변화율은 요렇게 될 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분의 뭔가 변화율. 그러면은 요거 뭐 TO 뭐 수식으로 적어보면 G분의 DOL 델타 G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지금 시스템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센시티비티는 뭐냐? 바로 플랜트 게인 변화율에 따른 전체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요거를 수식적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요런 공식 좀 보셨죠? 제어 막 교수님들이 설명하실 때 저게 뭐임? 완전 짱 복잡하게 생김. 하지만 쉽습니다. 요게 뭐냐? 요 플랜트가 얼만큼 흔들렸는지 퍼센트로 나타낸 것 분에 요 트랜스퍼 펑션의 흔들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고 요게 결국 요거였고 요거는 그냥 나오고 그러면 요게 소거가 되죠. 그리고 요 트랜스퍼 펑션이 결국 요거였으니까 뭐 이거 다 소거가 돼서 결국 1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플랜트의 오차가 9% 나면 트랜스퍼 펑션도 바로 9% 오차가 난다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만약에 플랜트가 제가 너무 칸을 좁게 했나봐요. 다음에는 좀 널찍널찍 좀 여유 공간 있게 한번 유인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플랜트 Y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내 플랜트는 원래 10이었어요. 근데 얘가 13으로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시스템의 변화율은 델타 G분의 G죠. 내 시스템의 G는 10이었어요. 내 변화량은 3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뭐 100 곱하면 뭐 제가 여기서 좀 유인물에는 100을 안 곱해냈는데 왜냐면은 다 소거가 돼서 그냥 100은 따로 안 적어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 플랜트가 30%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내가 컨트롤러를 달면은 만약에 컨트롤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 플랜트가 지금 30%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입력 R을 100을 넣었을 때 Y는 100이 나와야 땡큐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100을 넣어도 플랜트가 13으로 변하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막 130이 나오고 130 맞나? 아니지. 지금 얘가 30% 변했으니까 내 전체 트랜스퍼 펑션도 어떻게 나오려나 30% 100에 30%면 맞죠. 130이 나오는 거겠죠? 막 이러면은 솔직히 뭐 별로잖아요. 나는 항상 100을 넣으면 100이 나와야 땡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컨트롤러를 달았어요. 하지만 웬열 내가 오픈루프에서는 컨트롤러를 달아도 결국 요 플랜트가 변하는 만큼 내 전체 트랜스퍼 펑션도 같은 비율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100을 넣어도 똑같이 130이 나온다는 거예요. 컨트롤러를 달아도. 그럴 거면은 뭐하러 컨트롤러 돈 써서 답니까? 진짜 쓰레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오픈 루프 못 쓰겠다. 그러면 클로즈드 루프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조금 헷갈려요. 근데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플랜트가 변하지 않았을 때, 외랑과 센서 노이즈가 없을 때 트랜스퍼 펑션은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플랜트가 변했어요. 이제 G가 G 더하기 델타 G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내 전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제 G에다가 다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요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오픈 루프를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델타 T잖아요. 내가 플랜트가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델타 T는 내 전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은 얼마나 흔들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궁금한데 오픈 루프에서는 정말 운이 좋게 바로 델타 T를 구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델타 T에서는 요렇게 했을 때 트랜스퍼 펑션은 좀 요거를 찾기가 힘들어 보여요. 제가 이거 막 찾으려고 열심히 수식을 막 써봤는데 막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한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거냐라는 게 우리의 의문인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델타 T잖아요. 요 델타 T라는 것은 뭐 변화량이라는 거고, 요 변화량 미분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은 요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미분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게 변했을 때 어떤 거의 변화량 분의 어떤 거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 시스템에서 궁금한 거는 델타 G가 요만큼 변했을 때 내 델타 T가 얼만큼 변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전체 시스템을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요 델타 T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 델타라는 게 미소 변화량이지 결국 D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요 시스템을 한번 다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G에 따라서, 왜냐하면 G에 대한 변화량에 따라 내가 궁금한 게 요 T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미분하면은 이제 분모 제곱하고 막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델타 T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센시티비티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써먹냐면, 만약에 내 개인이 1 더하기 GD가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플랜트 개인이 만약에 10%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센시티비티는 100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1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내 트랜스퍼 펑션은 이제 10%의 100분의 1인 0.1%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플랜트가 이제 10에서 11로 됐어도 내 전체 트랜스퍼 펑션은 만약에 100이었다면은 이제 요 100의 0.1%만 또 변하게 되는 그런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플랜트 개인이 변동할 때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서는 트랜스퍼 펑션 에러가 오픈 루프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 에러에 비해 요만큼 덜 민감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상호 보완적 민감도 함수
막 complementary sensitivity function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거 그냥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이거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요런 센시티비티랑 요런 관계가 있대요. 요런 이거 직접 계산해 보면 돼요. 1 마이너스 빼기 센시티비티가 1 더하기 GD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1 더하기 GD분의 GD 나오겠죠? 그래서 뭐 6장에서 요거를 가지고 좀 장난질 좀 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시간은 오래 걸린 것 같기는 한데 좀 중요한 이제 컨트롤러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3에서는 트래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챕터에서 봅시다.